미디어 오늘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매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칭 주니어 미디어 오늘인데요. 창간을 맞아서 주니어 미디어 오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좀 논의를 해보는 시간, 전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주니어 미디어 오늘 창간 준비 후에 기획과 편집 작업을 맡은 조윤우 편집장 먼저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죠. 금중경 기자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넥스트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들을 때마다 사실 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할까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특히 자녀분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말에 뭘 봐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시잖아요. 이럴 때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TV 가이드나 신의 21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리터러시 역할을 하면서 추천을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유튜브 가이드나 또 OTT 리뷰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대가 이미 스스로 자체가 미디어인 시대잖아요. 본인들이 미디어가 되기도 하고 메시지를 생산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때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명목으로 좀 가르치려 든다 이러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미디어 오늘의 창간 아이디어 역시 즐기면서 참여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로 좀 발상을 전환해보자 여기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왜 넥스트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가 조윤호 편집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왜 넥스트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주니어 미디어 오늘 창간준비어 편집장 조이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빌런.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풍경이 생겨났죠. 교실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줌이라는 매체,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구글 클래스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이런 새로운 풍토 속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사강 빌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버 강의를 좀 방해하는 이제 빌런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떤 애가 틈에서 교수님이 당황했다. 마이크 좀 꺼라. 이런 글들은 이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들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또는 유튜브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 수업 쉬는 시간이라고 미스터 트롯을 틀어뒀다가 저작권 때문에 방이 폭파당했다. 라던가 아니면 교수님이 출석 체크를 하는데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종이에 네이라고 써서 다급하게 캠에 보여줬다. 이런 사례들. 강의가 좌우반전이 돼서 강의 듣기 너무 힘들다.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빌런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 얘기들은 사실 남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일들은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인데 다음 얘기부터는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부모 등골 빌런이라고 소개를 해왔는데 그 작년 6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 모르게 위로 게임 아이템을 한 달새 700만 원 결제를 해서 환불을 요구하니까 이제 구글이나 앱마켓을 운영했던 구글이나 게임 개발업체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터졌던 사건인데 미성년인 아들과 엄마가 이제 온라인에서 결제될 수 있는 카드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행위들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결제를 했음에도 이를 환불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때문에 어떤 벌어진 일이었죠. 이 문제도 역시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 피해가 광범위하진 않았어요. 근데 다음 이야기는 진짜 광범위해집니다. 올해 터졌던 이제 엠번방 사건인데요. 엠번방을 처음 만들었던 닉네임 각갓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갓이 조주빈과 나눴던 대화입니다. 난 추적해도 안 나와. 감옥 못 보내. 핸드폰 벌어서 증거 없어. 이 세 가지 사건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사건들은 층위도 다르고 피해 규모도 굉장히 다르지만 한 가지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나, 그러니까 미디어 안에서 존재하는 나와 실제 오프에서의 나를 구별하면서 그 안에서 벌어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 큰 소리로 하품하면 안 된다. 어떤 예절을 들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이제. 하지만 사이버 강의는 그만큼의 주의를 기울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강의니까.
부모가 어떤 카드를 자식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고 주더라도 함부로 결제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어떤 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상식이지만 온라인 공부에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엠번방 사건에서는 더 심각해진 거죠. 온라인 속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라고 자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한 여러 목표에서 좀 그중 하나가 이런 빌런들의 탄생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1964년 미디어의 이해란 책에서 마샬 맥루한이라는 캐나다의 미디어학자 한말입니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란 말을 했는데요. 인간 정신과 인간 신체가 미디어의 존재 내에서 무한히 확장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 예언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죠. 내가 SNS에 올린 글 하나가 어디로 퍼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화되고 공유돼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긍정적으로는 좀 세상을 진보하게 바뀌기도 하죠. 부정적으로는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나의 메시지가 모두에게 언제든 전파돼서 인간의 물리적 어떤 한계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미디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맥루한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는 이전에 오래된 미디어에 새로 하나 덧붙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전에 오래된 미디어가 평화롭게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새로운 미디어는 낡은 미디어가 새로워진 미디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자리를 발견한 순간까지 쉬지 않고 압박을 가한다. 모두가 미디어고 모두가 메시지를 생산한 시대에서는 저는 좀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미디어는 이전에 오래된 미디어에 새로 하나 덧붙이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전에 오래된 미디어 사용자들이 평화롭게 가만히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낡은 미디어 사용자들이 새로워진 미디어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자리를 발견하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압박을 가할 겁니다. 내 핸드폰이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우리들끼리 있는 우리들의 공간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뒷담하고 험담하는 어떤 단톡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더 이상 사적 공간이 아닌 것이고요. 새로운 미디어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언제든 빌런이 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이걸 잘 이용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내 메시지를 무한히 터뜨려서 세상을 좀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 그것이 그런 시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베스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는 인사말입니다. 지금 10대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통 구별 불가능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모든 소통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습니다. 미디어는 장난감입니다. 이 장난감을 잘 활용해서 내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는 생존 수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사용하면 타인과 자신을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잘 사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서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란 소통하는 방법이고 잘 노는 방법이고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제가 주니어 미디어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된 세 가지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한가라는 것이죠. 미디어 리터러시라고는 흔히 통용되는 전제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말을 하는 존재다. 미디어의 모든 메시지에는 의도가 있으며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다. 많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 점에 주목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시대별로 어떤 범주에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의되어 있는지를 좀 규정을 해본 건데요. 해본 자료인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디어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지금 새로운 시대 미디어는 장난감이고 인사말이고 생활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디어고 모든 사람이 메시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기본 예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단톡방에서 지켜야 될 예절. 내가 이모티콘을 보내야 될 때와 전화를 직접 해야 될 때가 다르다. 페이북에서 절대 공유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전체 공개, 친구 공개를 글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튜버로 활동했을 때 유튜브의 원리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모든 개인이 유튜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버로 활동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잘못했을 때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 사고 쳤을 때. 요즘 이제 유튜버들 사고가 유행이라고 하죠, 사고가. 그리고 내가 폭로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제대로 폭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뢰 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콘텐츠를 팩트 체크하는 방법. 이게 진짜다 사실이다.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짜뉴스라고 판정이 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가짜뉴스 검증하는 방법이 중요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는 대립하는 것인가입니다. 제가 이 매체를 참관하려고 여러 전문가들 보니까 만나보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많이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강조하시는 분들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미디어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적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면 우리가 기술 교육에 치우칠 수 있다. 어떤 기술에 가진 문제점이나 어떤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에 치우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반면에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는 법이 훨씬 중요한 거다. 그리고 기술과 리터러시 교육을 이분법으로 분리하는 건 옳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단톡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면서 함께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뭐가 중요하냐, 더 우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이름이 붙여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는지가 중요하고 그 배우는 것이 학생들의 자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터러시냐면 어떤 이름이든 뭐가 중요하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고민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소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들을 상대로 한 리터러시 수업 내용을 보면 부모님들께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가요라고 하면 항상 우리 아이 스마트폰 그만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 나쁜 것들 너무 많이 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 될 수 있고 게임도 있고 유튜브도 될 수 있죠.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모들은 미디어 중독과 과학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이미 자식 세대들은 자유로운 미디어 소비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는 부모와 이미 그 걱정의 범위를 넘어서 멀리 나가버린 이 자식 간의 문제예요. 제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부모와 자식 세대가 미디어 리터러시 두고 꼭 대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호와 보호주의는 다르기 때문이죠. 감시자가 되는 것이 최악이고 대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주는 것.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무슨 미디어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함께 토론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니어 미디어의 세 가지 지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디어는 인상말이라고 했죠. 미디어를 통해 관계 맺고 소통합니다. 주니어 미디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친구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향합니다. 두 번째, 미디어는 장난감입니다. 원리보다 방법과 실전, 부모가 보고 직접 써먹을 수 있는 리터러시 사례, 학교 현장에 쓰이는 좋은 리터러시 실제 예들을 공유하고 이게 중요한 뉴스다, 저게 중요한 뉴스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이 뉴스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 뒤집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향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디어는 생존수단이죠. 아무리 좋은 선생님과 뛰어난 교사가 가르쳐도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학습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나의 생존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주니어 미디어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익히고 스스로 답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참가너 내용을 지금 만드는 중인데 거기 중에 일부를 맛보기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원리나 이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튜버를 활용하는 방법, 나를 지키고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어떤 유튜브의 활용법, 그리고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들이 있죠. 오늘 우리 아들과 뭘 볼 것인가 라는 주말에 함께 볼 유튜브 추천 콘텐츠 리스트, 그리고 실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떤 법칙들을 따라야 학생들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 라는 것들, 팩트 체크와 뉴스 취재기들은 광고에 나오는 어떤 것들, 뉴스들이 사실일까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내가 더 신뢰받는 글을 쓰기 위해서 남들이 어떤 시대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가짜뉴스 세계사라는 코너로 준비해봤는데,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서 배운 것들을 미디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미디어의 어떤 여러 이슈들을, 여러 찬반 논란이 되는 시사 이슈들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는 그런 미디어 세상을 읽기, 뭐 이런 코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간을 준비하면서 여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한 교육 사례를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적이 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라는 곳에서 한 청각장애인 학생을 이제 교육했는데, 그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신은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음악을 작곡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디어는 인간의 신체의 확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잘 쓰면 미디어는 누군가에게는 귀가 될 수 있고 입이 될 수 있고 자신의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훨씬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런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점에서 미디어는 생존수단이라는 점, 미디어 리터러시는 생존하는 방법이라는, 이 시대에 생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